자, 반갑습니다. 오늘 하게 될 부분은 우리 어깨 관절 부분에 할 건데, 어깨 관절에서 대표적인 질환이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그 질환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도 해드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왜 생겼는지가 중요한데, 우리 어깨라는 관절은 크게 두 가지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뒤로 돌아보시면, 하나는 이 등 쪽에 있는 날개뼈, 견갑골이라고 그러죠. 날개뼈라는 뼈가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위팔뼈, 상완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뼈가 만나서 가운데 이게 관절을 이루는 부분을 우리는 어깨 관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는 이 날개뼈와 상완골이 만나는데, 이때 상완골에 있는 상완골두 부분하고 날개뼈에 있는 끝부분에 있는 견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공간이 서로 만나버리면 이 뼈끼리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 공간 사이로 지나가는 연부 조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극상근건이 될 수 있고, 또 점액낭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뼈와 뼈 사이 공간이 없으면 그 조직을 압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그 조직이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찰을 일으키는 게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면 염증이 발생하겠죠. 손상이 되니까. 염증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제 통증이 일어나고 또 움직이는 범위도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절에서 서로 공간이 없어지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마찰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염증이 발생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이 전 과정을 우리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째 보면 기능적인 면이 강한데, 아무튼 이런 현상에 의해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뭐 증상은 어떤 증상이 일어나느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페인 아크라고 통증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어깨를 뭐 움직이는 범위, 전 범위에서 아픈 게 아니고 특정 범위에서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 보고 이렇게 팔을 들 때 외전을 합니다. 옆으로 들라고 할 때 전 범위는 180도거든요. 이렇게 전 범위에서 아픈 게 아니고 60도에서 120도 그 사이에서 통증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나 120도를 넘어갈 때는 오히려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는 통증호, 그러니까 범위, 일정 범위에서 통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60도에서 120도 사이. 그래서 다른 질환하고 감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호가 나타난다는 거고, 하지만 이것도 방치를 하고 오랫동안 놔줘 버리면 통증이 심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전 범위에 걸쳐서 아플 수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주무실 때, 잠을 잘 때 통증이 더 증가합니다. 염증은 야간에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자기가 불편해지고 나중에는 옆으로 눕지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미리 적절한 치료나 운동을 해줘서 이 질환이 해결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이렇게 페인아크, 통증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질환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뭐가 있냐면, 크게 구조적인 관점이 있고 기능적인 관점이 있는데, 구조적인 관점은 말 그대로 이 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골극이라고 합니다. 뼈가 자랐다는 거죠. 그래서 뼈가, 특히 견봉이 끝나는 부분이 뾰족하게 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뼈가 자라는 문제가 있고, 또 이 공간 주변으로 석회가 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뼈가 자라는 게 있고, 그 뼈가 쌓여가지고 석회가 되는 그런 구조적인 관점의 문제에 의해 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기능적인 문제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능적인 관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해 드리고 또 운동도 해 보겠는데, 우리가 어깨에 아까 관절이 날개뼈하고 상완골이었지 않습니까? 날개뼈는 대표적인 기능이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담당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팔을 옆으로 아까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 때 날개뼈가 안정적으로 어깨 관절을 잡아줘야 원위분절인 팔을 들 때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날개뼈의 기능은 우리 이게 등 흉곽이라고 그러죠. 등에 날개뼈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밀착시켜서 상골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그래서 날개뼈가 안정성을 소실하거나 막 움직이거나 이래 돼버리면, 상완골이 움직일 때 날개뼈도 같이 이렇게 확 움직여버리면 이 조인트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서로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개뼈는 되도록이면 밀착된 상태에서 미세한 움직임만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날개뼈를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대표적인 근육이 정거근이라는 근육이에요. 만약에 정거근이 약화가 일어난다면 이 날개뼈는 휘청거리면서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움직이면서 부딪히게 됩니다. 상완골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방할주라해서 날개뼈 끝이 안쪽으로 돌아가면서 상완골두하고 견봉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거근에 약증이 있으면 안정성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거근에 약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반대쪽 날개뼈하고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는 날개뼈가 약간 튀어나온 듯한 느낌이 들면, 이게 우리 익상견갑골이라고 해서 날개뼈가 떴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정거근이 꽉 힘을 줘서 잡아주지 못해서 뜨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 날개뼈가 떴는지 튀어나왔는지를 보시면 되고, 또 환자 보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주먹 쥐시고 몸은 가만히 있고 제 손을 미세요. 쭉 미실 때 끝까지 더 미세요. 이때 가슴이 쏙 들어가죠. 이때 만약에 날개뼈가 더 튀어나온다든지, 그리고 제가 누를 거예요. 그리고 환자분 보고 버티라고 합니다. 버티세요. 이때 버티지 못하고 쑥 내려간다든지 이러면 정거근의 약증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거근은 우리 숄더를 전인시키고 앞으로 밀고 또 올리는 어버드 로테이션 상방회전 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테스트 해보면 됩니다. 아무튼 정거근이 약하면 서로 부딪히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 상완골이 팔이 외전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이래 될 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회전 돌아야 돼요. 그리고 상완골두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하방으로 이렇게 할주가 일어나요. 미끄러져야 돼요. 하방으로. 그래야 이 사이 공간이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지 않고 팔을 들 때 같이 상완골두가 딸려서 올라간다면 부딪히게 되겠죠. 그래서 상완골두의 기능은, 중요한 기능은 바깥쪽으로 외회전되면서 하방으로 할주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 이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근육이 회성근개라는 근육이에요. 이게 그룹인데, 이 근육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고 활성화돼야 상완골두를 외회전시키면서 하방으로 글라이딩, 활주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능적 관점에서는 크게 날개뼈를 담당하는 정거근의 약증이 있는지, 그리고 상완골을 담당하는 회성근개의 약증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회성근개의 대표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움직임은
이렇게 외회전했을 때 해성근개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면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보고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반대쪽하고 같이. 제가 위로 올리라면 이렇게 올립니다. 이러면서 저항을 주는 거죠. 자, 올려봅니다. 같이. 이때 외전에 대한 힘이 엄청 소실된다면 이분은 해성근개의 약증이 있다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날개뼈를 담당하는 정근근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상완골을 담당하는 해성근개에 문제가 있는지를 감별하셔서 적당한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제가 하게 될 운동은 다행히도 이 정거근하고 해성근개를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고무밴드죠. 고무밴드.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를 이용해서 운동을 해 볼 겁니다. 자, 이때 제가 먼저 시범을 보이면 한 발 앞으로 한 발 뒤로 하시고, 자, 이 밴드를 어깨 넓이 정도로 잡습니다. 잡은 상태에서, 자, 해성근개의 첫 번째 기능이 외전이라 했죠. 그 외전을 할 때 활성화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팔꿈치를 붙이시고 바깥쪽으로 먼저 돌립니다. 이렇게 먼저 돌리고 자기가 갈 수 있는 범위까지 돌리고, 그 다음에 정거근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인을 시킵니다. 그러면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듯이 이렇게 뻗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 밀고, 이때 어깨가 으쓱 올라가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거근의 또 기능이 상방회전, 거상시키는 기능이기 때문에 환자분 보고 얼굴 높이까지만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립니다. 끝에서 3초 유지하시고 역순입니다. 다시 내리고 팔꿈치 굽히시고 마지막 다시 모으는 겁니다. 이 다음에 해성근개와 정거근이 동시에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의외로 힘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먼저 돌리고 밀고 올리고 이 세 가지 단계로 적용합니다. 먼저 돌리고 외전시킵니다. 좀 밀고, 이때 어깨가 으쓱하면 안 돼요. 권투에서 어퍼컷 하듯이 올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미시고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올립니다. 자, 끝에서 3초 유지하시고 천천히 내려서 팔꿈치 굽히고 다시 모으고, 이걸 10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본 모습은 이렇게 되겠죠. 한 발 앞으로 한 발 뒤로 빼시고 먼저 외전 돌리고 그 다음에 팔을 쭉 미셔야 돼요. 팔꿈치를 다 펴고 끝에서 가슴까지 더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몸은 고정이시고 만세하면서 머리 높이까지 올립니다. 3초 유지하시고 내리고 다시 모으고, 이게 역순입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힘들기 때문에 한 10회 정도, 한 번 하실 때 10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팔을 한번 움직여 보시는 거죠. 들어 보시고. 그럼 대부분은 많이 가볍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은 이 밴드로 방금 했던 돌리고 밀고 올리는 이 세 가지 동작을 함께 해보시면 임상에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